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그러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가 않으면, 혹시 그게 부끄럽다고 느껴지면 거기서부터 정체성의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조선족을 알고 있으시나요? 조선족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계 중국인들이잖아요. 물론 그게 서울말은 아니지만요.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조선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을까요? 조선족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어떤가요? 범죄도시나 청년경찰이나 황해 같은 영화를 보면 조선족들은 다 범죄 집단으로 나와요. 이런 영화를 만약 조선족들이 시청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정체성 그리고 이미지와 연관된 것들인 것입니다. 최소한 가정 내에서만이라도 소속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게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인 게 자랑스러우세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자신 있게 내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서 또 일을 성취하는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게 에릭슨이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에릭슨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정체성의 혼란함을 분명히 많이 느꼈을 것 같지만 지금 굉장히 잘 된 케이스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모델 한현민 군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사람이라서 이 친구를 보면 전혀 한국인처럼 안 생겼죠. 이 친구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느꼈을 거예요. 본인이 한국인들과 정말 다르게 생겼고 본인도 그걸 분명히 의식하면서 성장했을 테니까요. 실제로 한현민 군은 한국에서 흑인 혼혈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우와, 너 되게 힘들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아마 한국인들은 예쁘게 생긴 백인 혼혈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한현민 군의 부모님은 넌 특별한 사람이야.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항상 한현민 군한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런 말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힘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현민 군은 현재 모델이라는 특별히 자신이 잘하는 일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로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주면 좋겠죠. 한현민 군이 특별했듯이 아이들 각자가 어느 분야에서 특별할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을 내가 나중에 할 수 있어 와 같은 정보를 아이들이 미리 알고 있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학창시절을 통틀어서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었고 선생님들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행복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세상이 어떤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신 선생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전공도 점수에 맞춰서 선택했고, 대학을 다니고 나서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젊은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학에서 만난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은 건축학과에 원래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까지 딱 한 학기를 남기고 편입을 했습니다.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인데 건축학이 자기랑 적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전공을 컴퓨터공학으로 바꾼 거였죠. 그런데 이게 시간과 돈의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청소년기 시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결심이 서 있게 된다면 이 형처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정체성 확립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돌고 돌아서 나중에야 나이가 30이 거의 다 돼서 자기가 갈 방향을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에릭슨이 청소년기 시절의 정체성 확립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 일이 충분히 공감 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청소년들이 정체성 확립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디에 소속되어 무슨 일을 하게 될 수 있을지를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창이 되어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교과 교사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역량을 벗어난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아직 젊어서 세상을 많이 보지 못한 젊은이들 아니에요? 교직을 준비하는 일도 버거운 일인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세상의 창이 되어주겠어요? 의지가 없어서 아이들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역량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 영역인 거예요. 소위 말해 이게 진로교육이라고 부르는 전문가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결국 대학 입시로 귀결되잖아요. 그리고 진로교육이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학교에 아이들 진로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도 없죠. 진로 전담 교사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청소년기 정체성 확립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아까 언급했었던 형의 이야기처럼 정체성을 못 찾고 시간을 낭비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교사가 되는 것을 꿈꾸신다면 교사가 정말 나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일이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할 거예요. 교사라는 직업은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1위 직업이지만 실제로 교사가 하는 일은 힘들고 보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좋아 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